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 HBM을 아직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삼성전자를 볼 때 HBM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HBM이 주는 지금 시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를 토대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서 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굳이 삼성전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봐야 되죠. 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볼 때 단순히 오늘 뭐 1.9% 내렸네요,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중급 종목들, 뭐 중소형주, 중대형주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의 시세가 지금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느냐?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HBM을 납품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한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막 3배, 4배씩 올라갑니까?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다고요. 아니, 한미반도체 20배 올라갈 때 동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배 올랐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돈을 먹기 가장 좋을 때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2분 정도 동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DI 같은 종목도 있고 YC 같은 종목도 있고,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파생된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5월 달부터 시작해서 3,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좋은 꼴을 볼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테고 환율도 크게 내려가니까 수출하는 부분에서 악영향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도 고점 징후가 나오면서 안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삼성전자 물론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안 올라가는, 그쵸? 그렇다고 굳이 내리지도 않은 딱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삼성전자로 사실 우리가 돈을 먹는다고 한들 뭐 2배, 3배 먹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구독자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내용은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를 넘네 마네 막 넘을 수 있을 것 같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증산 팍 해버리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확 늘려버리면 하이닉스 못 버팁니다. 절대 못 버텨요.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그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물량이라는 게 메모리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밉보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밉보이면 삼성전자가 그냥 화나서 그냥 확 증산해버리면 여기 다 끝나요. 마이크론도 작살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 쪽은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 써야 되는데, 그쵸?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죠. 만들기가 어려워요.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삼성전자에서 감당해야 되는 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매출 규모가.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시세를 동반했느냐? HBM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에요. 기대감, 즉 성장성이라는 기대가 작용을 했을 때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YC 같은 종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그랬을 때 8% 수익 구간, 17% 수익 구간, 20%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여기 DI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3월 달도 거래했고 4월 달도 거래했고 5월 달, 6월 달까지 거래했고 지금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쵸? 근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정도의 상황. 오늘도 10%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렸으면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가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식시장은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알테오젠으로 제가 지금 바이오의 대장은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최근에도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해냈는데, 이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강하니까. 이쪽에서 시세를 한번 발생시켰는데 다른 종목도 왜 못 봅니까? 당연히 볼 수 있지.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가격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인데, 자, 내용 보시면 5월 달에 제가 여기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다시 재돌파 구간, 싸게 사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27%의 상승세, 이런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격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제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왜 보는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간 이하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기 위한 조건은 미증시가 완전히 깨져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 상황, 금융 위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집니까? 만약에 지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가 온다, 그럼 누가 이거 독박 써요? 연준에서 독박 씁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 만들겠냐고요. 연준 위원들이 이걸 만들겠냐고요.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 밑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절대 안 빠집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출렁거릴 수 있고 주식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가격 부담이 없을 때, 지금은 진짜 싼 가격이에요. 이렇게 가격 부담이 없을 때 뭐를 만들어야 된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태성거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나 뭐 장비나 소재 쪽하고의 연관은 없지만 지금 유리기판 이슈, 즉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유리기판 이슈가 붙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바닥부터 보자면 3,000원부터 13,000원까지 올랐고, 제가 수익을 낸 건 2주가 채 걸리지 않은 기간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이런 상황을 삼성전자가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노다진 시장에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대를 딱딱딱 지켜주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가격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2주 안에 처리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만들어서 2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렇죠. 삼성전자를 활용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삼성전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더 이상 안 빠진다. 왜? 나 빠질 부분을 이미 다 반영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년 초부터 나왔었던 하락으로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근데 올라가기 위한 조건, HBM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HBM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에는
언젠간 나오겠죠. 100%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 나온다고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를 올리지 않았을 때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정말 노다지가 열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